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더운 여름날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만 좀 습도 때문에 꿉꿉하시죠? 아무쪼록 건강 유념하시고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저번 주에 하셨던 오행이라는 거 배우셨죠? 자,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태고에 아무것도 없었던 암흑의 세상. 이 암흑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죠? 무극이라고 했죠. 그 무극의 세상에서 한 줄기의 빛이 탁 나왔어요. 그 빛이 점차 커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죠. 밝음이 생기면서 현대과학으로는 빅뱅, 우주 대폭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우리 이제 명리학 쪽에 오랫동안 우리 이제 이런 천문학 공부를 학문을 그리고 천문학을 연구하셨던 우리 선조들은 태극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밝은 쪽을 위쪽으로 보고 어두운 쪽은 원래부터 있으니까 그 경계가 만들어지면서 태극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생겼죠. 원래 음이 먼저, 그래서 항상 음양이라고 합니다. 왜 음이 먼저라고 해요? 양은 하면 안 돼요. 태초에 음이 먼저 있었어요? 양이 먼저 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한 이야기가, 이게 논리입니다, 여러분. 명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갑니다. 처음 공부하시거나 좀 명리 공부하신 분한테 질문합니다. 왜 음양이라고 하죠? 양음이라고 안 하고 라는 직구적 질문 많이 해요. 지금 제 이야기 들어보면 당연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한 게 원리입니다. 왜 물이 위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가? 왜 불이 위쪽으로 올라가는가? 이게 원리잖아요. 당연한 원리. 그러니까 음양의 이치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깨달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음양에서 뭐가 생긴다고 했죠? 사상이 생긴다는 거죠. 네 가지의 물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양에서 뭐가 생깁니까? 유심히 관찰해보니까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 쉽죠, 그죠? 굉장히.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음의 기운에서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생기죠. 그 경계선을 이어주는 게 토의 기운이죠. 자, 그래서 우리 100년 전에 동무 이재마 선생님 아시죠? 한의학의 대가. 그분께서 사상 체질을 만드셨어요. 간단한 이야기죠. 사상. 네 가지 체질. 그죠? 체질이 있어요. 그냥 예, 사상 체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상이 생깁니다. 이 사상이 뭐냐면 음양에서 나옵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 음양이 나왔죠. 음에 뭐가 나왔죠? 금수. 수의 기운. 양의 목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기운들을 어디에다 배속을 해놨죠? 네.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계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말에? 당연히 이해되시죠? 자, 추나추동에 이 사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봄을 뭐라고 하죠? 인묘, 진, 맞죠? 네. 자, 인묘진에 있는 봄 체질은 무슨 체질입니까? 소양인 체질이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옴이라고 하는 여름 체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클 태자를 써서 뭐라고 쓰죠? 그게 쉽죠, 그죠? 한의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사상 체질이에요. 이게 이런 게 다 나오죠. 원리를 알면. 가을에 있는 우리는 금체질. 가을 체질은 뭐라고 합니까? 음양의 의미에서 가을은 음이죠. 그럼 속이고 소음이 나와. 깐깐하다는 거죠, 체질이. 그 다음에 태자축은 무슨 체질이 있으면 하나 남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소양. 네. 사상 체질 아닙니까? 사상 아닙니까? 동무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수세 보은이라는 책을 지으시면서 그래서 한 말씀이 있죠. 인체는 우주다. 과학자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그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체와 구도 그리면서 인체는 우주다 이러면서 우주를 담아놓았다. 그죠? 멋진 말이죠. 왜? 우주의 에너지 기운에 따라서 인간이 그렇게 적응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체들은. 근데 우리 동양 측에서 어떻게 바라봤냐면, 네 가지의 물상을 가지고 있는 기운의 체질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가볍 이렇게 쉬운 거죠, 그죠? 다 알고 계신 건데 세상스러우시죠, 선생님. 그죠? 들으니까. 자, 그래서 나는 그 생월이, 태어난 생월, 생일이 아니고 생월이 봄이야,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본래적으로 체질이 어떤 체질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소양인으로. 근데 사람은요, 네 가지 체질이 다 있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체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봐야 돼요? 어딜 봐야 돼? 연월 일치 중에 뭘 봐야 됩니까? 연월 일치 중에 뭘 봐야 됩니까? 체질을 볼 때 가장 크게 좌우하는 체질은 어디가 영향을 많이 미치겠어요? 체질을 가장 요 월이죠, 월. 태어난 계절이잖아요. 그 계절의 체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겨울생들 태어민 체질 추위를 많이 타요, 안 타요? 많이 탑니다. 여름 체질, 예? 가을 초가을 체질 더위 많이 타요, 안 타요? 한겨울 되더라도 창문 열어라 더워 죽겠다 이럽니다. 이게 타고난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와 딸내미가 한 사람 한 해는 미월생이고 5월생이고 한 해는 신월인데 요 초입에 있어요. 요 초입에 삼복더위라고 할 때 우리가 요 미월 갓 지나가지고 요 신월에 돌아왔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 겨울 되더라도 창문을 안 닫아요. 더워가지고 몸에 열이 많아요. 근데 저하고 집사람은 추월이고 저는 인월이거든요. 인월도 억수로 추월에 가까운 인월이다 보니까 조금만 추우면 몸이 들들들 떨려요. 그런 거답니다. 그러면 춥거나 덥거나 를 제외한 계절에 태어난 분들은 아주 몸이 체질이 잘 반듯하게 골고루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는 이제 조후라고 하거든요. 조후. 명리학에서는 조후라고 합니다. 조후. 그러니까 따뜻하고 춥고를 가장 먼저 보는데 그 중에서도 춥고를 가장 먼저 봐요. 참고로만 이해하세요. 추우면은 사주가 얼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사주가 얼으면은 발복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조후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조후. 조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조후를 다르게 풀면은 다르게 보면 요거를 지금 조금 내용이 조금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씀드린 건데요. 한만조습입니다. 한만조습. 참고로 한자 참고하실 분들은 한자까지 참조하시고요. 저도 한자 잘 안 쓰는데 어차피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참조했습니다. 한만조습. 자, 찬한자 찹고 따뜻하고 가을 건조하고 봄 습하다 이겁니다. 사주에 똑같이 한난조섭春夏추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체질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인간의 삶에도요. 조금 진도가 더 나갔죠? 근데 추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추우니까 추우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움츠려요? 아니면 펼쳐요? 움츠려요. 인생도 이렇게 삽니다. 움츠려가지고. 추워 보이게 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겨울에 글자가 많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쉽습니다. 명리는 본래 이해만 해버립니다. 단지 내 머릿속에 오래 이거를 이제 생활화되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남아서 그렇지. 자꾸 반복적으로 남기만 하면 쉬워요. 따뜻한 난자. 따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밝게 살죠, 항상 따뜻하게. 건조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쎄합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도 갑자기 사람이 쎄한 사람 있죠? 깐깐하고 그런 사람이
습한 사람 자꾸 가면 다정다감하게 얼굴 붙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한난조섭이라고 하는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사람을 사귈 때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진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체질이 바로 어디서 나오더라? 내가 태어난 월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본 체질은. 당신은, 우리 한의사분들이 그걸 말하잖아. 당신은 태음인 체질이세요. 소음인요,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 공부하면서도 초창기 때는 알고 여기서 나오는 거라 웃어서 아 이거 했구나. 내가 더 잘알고 있었는 걸 왜 물어봤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러니한 걸 이제 배운 거예요. 어머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그냥 벌로 읽었나 봐. 스스로 많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것과 깨달으면 또 다른 차이라는 걸 그때 알았죠. 아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제가 그 자체 웃음이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깊게 공부를 안 했다 이거지. 원리원칙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러나오는 거고 깨달음이거든요. 예, 저도 사실 여러분 늘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그 말이 늘 저는 새롭습니다. 진짜 맞더라고요. 특히 인간의 삶을 연구하고 고찰하는 이런 학문에서는 늘 깨달아 있어야 되고 늘 노력해야 된다는 표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체질이 어떻게 나오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글자들이 여름의 글자가 말하면 어떤 기지가 태어나요? 어떤 기지 나와요? 여름의 글자 말하니까 태양인의 성질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섞인단 말이죠. 다른 데서 목이 많더라 그러면은 여기는 수인데 태음인 체질 중에서도 소양인 체질을 겸비하고 태어났더라 이거죠. 자, 하나 더 그려드릴까?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사주팔자를 사람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한테 특별하게 하나 그려드린 거예요. 기억할 때.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배속됩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녹아난 이론이니까 30년 동안. 네. 이게 화예요. 여러분. 이거 월이에요. 이 사람 심장에 열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실전 쓸 때. 여기가 수예요. 이 사람 신장 생식기 쪽에 어떻게 차와요? 뜨거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알면 정말 간단한데 여러분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만나면 그래 네 사정 보자. 가볍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체질? 그러면 혹시 한의사 공부하셨어요? 그래 좀 했다 아이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알고 모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거. 모르는 분한테는 엄청난 그 벽이에요. 감히 함부로 다가설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받아가시잖아. 아 저게 체질이구나. 사상이구나. 아 이 실제 썩는 거구나. 실제 이런 겁니다. 수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많이 냉하네요. 그쵸? 일 나오겠죠? 냉하면 어디가 안 좋아? 여자는 특히 자궁이 안 좋은 거예요. 수가 많을수록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화가 많을수록 면역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고 나면. 그럼 다 본 거지 뭐. 얼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번 봐줄게. 저하고 6개월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 보통 일반 분들 만나가지고 그런 덕담 이야기 잘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확인해 줄까? 이렇게 체질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뭐 다른 까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성향. 그거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질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희 씨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체질이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더라? 결국은 음양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상 체질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동무 이재만 선생님의 그 서적이 결국은 한의이라고 하는 그 공부조차도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명리에서 나오더라. 이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오행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금수와 목화를 조율해주는 역할을 뭐가 하죠? 토기가 하죠. 그래서 이 기운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오행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 오행이 어떻게 분화가 되어서 배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림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행으로는 체질을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행을 또 나눌 수가 있죠. 양의 오행이 있고 음의 오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서 시간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봄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봄을 여는 놈과 봄을 채우는 놈, 글자를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봄을 채우는 글자와 봄을 여는 글자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봄을 여는 글자는 우리는 약목이라고 하죠. 약목. 봄을 채우는 글자는 음목이라고 했죠. 아시죠? 여름을 채우는 글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병화, 양병화와 음정화가 있다는 거. 그죠? 가을도 마찬가지고 겨울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물상적인 의미로 오행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 이해하셨죠?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초가 탄탄히 되자 여러분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누가 물어도. 이건 뭐 정말 다른 데서는 책을 이따만 해가지고 이 내용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하잖아요. 저번 주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음양이라고 왜 음이 문제요라는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예요. 프로들은 그런 원리를 잘 알고 있죠. 모든 글자를 가지고 인간의 삶에 바로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고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명 오행의 분화라고 표현합니다만 목의 기운이 있죠. 이름하여 우리는 봄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봄에는 두 가지가 있죠. 봄을 여는 놈, 갑이라고 하는 글자와 을이라고 하는 글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물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기 대지입니다.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발화를 내가지고 촥 뭔가 함께 새싹이 촥 올라온 요게 우리는 천간 10개의 기운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겠습니까? 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뭔가 근사하게 하는 그냥 우리가 서술형을 지어주면은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것. 뭐 확대해서는 많겠죠. 대장, 기지.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대장 기지 뭐라죠? 갑진. 많이 들으셨죠? 갑진. 이 갑진이에요, 갑진. 이렇게 탁 올라오는 여기 갑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상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요게 바로 우리는 을입니다. 갑의 기운이 구체화된 거예요. 이런 기운들이 목의 기운을 관장하고 있고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사계절 중에서 우리 뭐라고 하죠? 봄이라고 하죠. 봄에는 비유적으로 표현할게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고 비유가 많은데 봄에는 만물, 생명들. 그래서 갑목과 을목은 생명체라고도 합니다. 목기를 이루고 있는 갑목과 을목이 봄에는 생명체들이 봄에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내년에도 태어나고 올해도 태어났죠? 네. 그러면 3년 후에도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태어납니다.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새롭습니까? 안 새롭습니까? 새롭습니다. 예, 그런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드리려고 선조들은 갑이라든가 을이라고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왜 갑이라고 했어? 이런 기운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 가지고 있는 건 봄을 열었잖아요. 봄에는 많이 새싹이 피어나고
이 산에도 피어나고 저 산에도 피어나죠. 그래서 갑이